부정과 긍정, 큰 마음을 표현해야 할 무엇이지 이렇다 저렇다 짐작할 무엇이 아닙니다. 큰 마음은 여러분이 찾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큰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우리의 길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길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대상이 아니라 실천해야 할 무엇입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들이라서 가만히 음미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구절들이지 뭔가 말을 더 덧붙인다면 사족이 되고 허물을 짓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지니고 있는 긍정하는 방식과 부정하는 방식을 동시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저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거나 둥글게 원을 하나 그리거나 또는 단순히 절을 하는 것이 불법을 설명하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좌선을 할 때는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 없이 그저 좌선만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만 합니다. 그것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애쓰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애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듣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지적인 이해나 사고작용이 없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세요.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상 딱 부딪히면 불안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먼저 머리로 이해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고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어떤 어려움이나 형편이겠어요. 에고의 어려움과 형편입니다. 에고는 뭐예요? 통제하려고 하죠. 왜 통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 가졌으면 왜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갖기 위해서 왜 애쓰고 노력하겠어요? 갖는 행위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잖아요. 그런데 에고는 통제하려고 애쓰고 어떤 조작하려 애쓰고 만들려 애쓰는 것은 자기 빈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가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자기 빈곤에 대한 나툼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 빈곤에 대한 나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빈곤한가부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 사람은 100만 원 있는데 저는 90만 원 밖에 없어요. 10만 원이 부족하죠. 저는 10만 원만큼 빈곤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을 더 벌어서 아니면은 100만 원을 더 벌어서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로 빈곤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 맞는가? 정말 내가 빈곤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나의 생각이 그러하다고 믿고 그러한 상황을 통제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하고 상관이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벌고 1억을 더 벌면 1억만큼 행복해지고 100만 원만큼 더 행복해지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달려갈 때는 그것만 옳다라는 생각으로 달려가지만 그것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그 행태를 쭉 이렇게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저것만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 저것만 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근데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 중에서 둘째 녀석이
스마트워치라는 것을 그렇게 졸라서 이제 아빠가 사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졸르고 애원하고 또 심부름하고 뭐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귀여운 짓을 하니까 결국은 아빠의 마음을 녹였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산 그 스마트워치를 어떻게 간수하느냐. 휙휙 던져놓고 침대에 던져놓고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러더라. 그러면 얻을 때의 마음과 그것을 얻고 나서의 그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더라. 우리 화장실 갈 때 마음, 나갈 때 마음하고 똑같듯이 모든 어떤 이런 행위들이 한번 내 지난 날을 쭉 돌아보세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쓸 때는 그것만 있으면 막 온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느낌으로 하기 싫은데도 아양 떨고 애교 떨고 뭐 심부름도 하고 웃어주고 이러더니 딱 얻고 나선 돌변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귀하게 쓰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하지 않은가. 저는 뭐 맨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어도 하고 나서 그것을 정작 얻게 됐을 때는 했으면 좋겠다. 그거 얼마나 좋을까 했을 때 그 마음과 과연 같은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분은 그렇게 당연하죠. 원장님.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의 당연은 얼마나 있는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이 당연한가 당신한테. 근데 그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하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마땅히 그래하다. 그러함직하다. 세상 이치가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 나의 동의와 의사 필요 없이. 이런 말인데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마땅히 해간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당연하다고 세상이 말하고 유전이 말하는데 진짜 그런가. 내가 얻기 전에는 동동거리고 간절하다가 얻고 나서는 하찮아지는 것이 과연 당연한가. 당연하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틀렸어요. 왜요? 당신의 행동은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자, 얻기 전에는 동동거리고 얻고 나서는 하찮다. 승진을 하는 것도 그러할 것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그러할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도 그러할 것이고 모든 행위가 좋은 옷을 사는 것도 그러할 것이고 좋은 집을 사는 것도 그러할 것인데 왜 그 당연한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돼요? 우리는 바보가 아닌데 그게 당연하다면 얻기 전의 마음과 얻기 후의 마음이 당연히 다르죠. 얻었으면 하찮아지고 함부로 하는 것이 맞죠.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냥 내 어장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나요? 그런 것들 표현하던데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당연하죠가 된다고 하면 왜 그렇게 애쓰면서 사십니까? 당연한 결과가 당연하게 일어날 건데 말은 당연하게 의식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무의식으로는 뭐예요? 당연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생각이에요. 동동거리는 것도 생각이고 얻고 나서 에이 별거 아니네. 왜 별거 아니게 됐어요? 그것은 그것인데 왜 별것이 아니게 됐어요? 추구 때문에 그렇게 별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냥 그건데 그것의 가치는 항일한데 똑같은데 내가 그것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스마트워치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애들 친구들 갖고 있는 거 보면 부럽고 내가 갖고 나도 저렇게 막 핸드폰으로 뭐 시계 보면서 이야기하고 뭐 사진도 저장하고 무슨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데 그렇게 가지면 이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더니 갖고 나니까 생각만큼 아닌데 생각만큼 아니지 그 스마트워치의 가치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만큼 아니라는 거죠. 왜? 생각이 기대가 너무 많아서
간절함이 너무 많아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지인 중에서 이제 그렇게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비행기도 처음 타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 무슨 초콜릿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쭤봤어요. 비행기 타니까 어떻대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아유 뭐 그냥 구름 위에 날아다니고 아무 뭐 풍경 변화도 없고 뭐 그냥 잠만 잤어요. 그래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녁에 잘 못 자고 낮에는 또 피곤하게 여행하고 아유 정말 뭐 좀 본전 생각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원장님은 뭐 비행기 안에서 자면 안 되고 뭐 이런 팁들을 알려주시던데 어느 날 가게 된다고 하면 근데 저는 이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 여행 가서 그 유럽 가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전에 뭐 팜플렛 이야기 거기에 이렇더라 저렇더라 맛집 어디는 꼭 가봐야 되고 어떤 풍경은 관광 명소니까 꼭 봐야 되고 그럴 때 그렇게 무슨 뭐가 멋있고 이렇게 들떠있던 그 사람이 맞는가 그냥 담담하고 별로 그냥 갔다 왔다 나도 여권에 도장 찍었다 뭐 이 느낌 나도 남들이 얘기할 때 한마디 보탤 수 있다 이 느낌 정도지 정말 거기를 가면 어떨까 외국 나가면 어떨까 막 그 전과 후가 비행기 타기 전과 후에 대한 자기 소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재밌었어요. 굉장히 비교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당연하죠 라는 그 당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않게 행동하면서 당연하지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고가 가지고 있는 그 통제, 관념화, 이상화, 선이해적인 이해들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동일시, 정체성 뭐 이것들은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선지식께서는 항상 있는 그대로 봐라 너무 좋은 말이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큰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짐작하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하셔요? 실천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시잖아요. 실천해야 될 대상이다. 진리라는 것도 희론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보는 대상이죠. 진리는 그냥 그것을 느끼고 보고 또 그런 느끼고 본 것으로 살아가는 대상이 진리죠. 진리의 힘은 살아감에 있지 내가 머리로 그것을 얼마나 더 이해하고 사람들을 언어로 얼마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가에 뭐 있겠습니까?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한 그것이 나의 어떤 척도가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위대하고 떠받들면 뭐합니까? 내가 자유롭지 않은데 내가 거기로부터 노연할 방법을 모르는데 그 많은 지식을 쌓는데 방법은 모른다? 그럼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인가요? 그것을 이제 죽은 지식이라고도 표현하고 마른 지식, 마른 지혜라고도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아무짝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라 있다 이 말이죠. 생명력은 살아 있으며 촉촉하게 땅이 건조하고 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못 나오잖아요. 그 사막같이. 하지만 이렇게 우리 4대 문명이 꽃피운 것은 다 엄청나게 그 비옥한 강 옆에서 문명들이 꽃 피우는 것이 많아요. 그 비옥함에서 생존의 조건이 아주 유리하고 좋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른 지혜라고 표현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마른 지혜라고 말하는 것을 또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걸 쌓는다라는 당연하지 속에 있지 않는가 한번 봐주시고 그 당연하지 순환 속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이게 당연하다면 기뻐야 되고 얻기 전에도 기뻐야 되고 얻은 후에도 기뻐야 돼요. 이 행위를 계속 한다면 그리고 얻기 전에는 기쁘고 얻기 전에는 설레이는데 얻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하다면 추구가 사라져야 되죠. 추구가 멈춰야 되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한번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 돌이켜 봄 속에서 우리가 깨어남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좋대, 저렇게 하면 좋대. 그 소문에 의해서 살아가는 부초 같은 삶은 지금까지 했으면 충분했습니다. 너무나 그냥 붙잡고 매달리고 늘어지면서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나를, 내 한계를 넘어가게 해줄 수 없다는 걸, 그분이 정말 죄송한데 부처님이라도 선지식이라도 이렇게 책으로 간절하게 구구절절 말씀을 해주셔도 그냥 그분의 경험인 것이죠. 우리가 마른 지혜가 되었을 때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일생 동안 몰라도 내 인생으로 돌아봐서 이게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왜 나의 모습은 당연한 모습으로 가지 않고 그 모순되는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이켜보면은 양당 간에 어느 선택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속 당연하지를 추구할 것이냐, 당연하지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냐, 양당 간의 결정이 나면 삶이 보다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요. 그죠? 돌아보면 시간이 언제 내가 이 나이를 먹었나 싶고, 저 젊음이 나한테도 있었나 싶고, 이런 얘기들, 저희 회원님들의 평균 나이가 5, 60대니까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엊그제도 70 되신 분이 내가 60대는 완전히 그냥 청춘이었어. 근데 70대가 되니까 너무 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 조금 전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이 그리워하는 대상, 늘 쫓아가면 놓아지고 쫓아가면 놓아지는 그 허무한 대상, 이제 이런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나로 돌이켜 보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명료해지면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잡는 날이 오고 충실해지는 날이 오잖아요.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내 삶에서 어느 것이라도 충실하게 살았는가? 남김없이 다 태웠는가? 어떤 분이 그 연기자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악역 전문 배우 그래서 주위 사람들, 자기 본인도 좀 주인공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배역 하고 싶은데 이제 그랬지만 그 역할을 자기는, 왜냐면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자기가 또 가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내가 정말 악당같이 이제 연기를 해내야 된다. 그래야 계속 이제 섭외가 들어온다.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운하고 아쉽고 뭔가 미련이 남고 나는 주인공을 못한 것에 대해서 한이 남고 뭐 이런 느낌의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혈기가 있을 때는 부러워하고 질투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악역 전문 배우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안 남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냥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람들한테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충실한 거예요, 내 삶에. 충실해서 남김없이 기쁨이 올라올 것이에요. 그런 나의 삶을 보면 그래, 내가 다른 부분은 놓쳤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 나한테 할 말이 있다. 내가 나한테 신이 어느 날 문을 두드리면 내가 너한테 그 빠삐용에 나오잖아요. 일생 동안 너한테 준 시간을 허비한 죄, 시간을 함부로 한 죄, 그 죄가 무겁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이 왔어도 내가 다른 부분은 후회도 남고 아쉬움도 많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가 아주 떳떳하다, 가슴이 활짝 열린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냐고요. 이런 양갈래 마음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집중력이 안 생기거든요. 내 의식적으로는 당연하지, 무의식적으로는 당연하지 않지. 이 양가가 계속 충돌하는데 우리는 의식이라는 게 따로 있고 무의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아는데 명상하다 보면 그냥 내가 그렇게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것은 의식적이고 기억이 좀 안 나고
그냥 저절로 행동하는 건 무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느려지고 알아차림이 좀 더 섬세해지면 어때요? 무의식이 좀 더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확장이 무의식이고 무의식의 확장이 의식일 뿐이지 의식과 무의식이란 경계가 뚜렷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꿈속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지는 못하지만 그 꿈속에 나오는 현상들이 뭐예요? 근데 의식적인 일상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스트레스가 반영되고 나의 걱정과 기쁨이 반영되고 내가 기대한 것들이 투영돼서 이미지화해서 은유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다 그런 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 해몽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의식의 선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의식의 선상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 꿈 해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 정말 그러할 만하다 정말 그런 것 같은데 하는 공감력을 일으키겠어요. 자, 그래서 남김없이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으면 좀 뭔가 하나는 내가 후련한 부분도 있어야 되죠. 애달른 인생만을 사는 것보다는. 그러면 후련한 그런 부분은 내 온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진실되고 정성을 쏟아야 돼요. 두 갈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지 꼭 봐주세요. 그게 진짜 큰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부처님 법공부, 예수님 법공부, 선사, 조사님 법공부 이런 것으로 일생을 바쳐도 그것이 내 공부로 다 소화가 되어서 내 근육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활력이 생기는 그런 영양분의 토대가 돼야지 그분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과연 인생 끝날에 추종자로서 행복했다 마음이 생길 것인가. 곧 마음이 어디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로 하는 엄격한 형식적인 수행은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똑같은 방식으로 좌선을 하지만 이것을 형식적인 수행이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행을 형식적인 수행이라고 하거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분별심에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수행 자체는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비형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승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사람들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수행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승적인 마음으로 형식에 얽매여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계율을 지킨다면 대승의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수행 방식을 철저하게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수행이 갖고 있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행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행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수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라집니다. 자, 순유선사.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하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을 지켜라라는 말이 참으로 옳은 말씀이시죠. 그렇죠? 순유선사의 형식은 조동종 그리고 도겐선사의 그 계통이기 때문에 몸으로서 그 부처를 드러내는 즉신즉불 도겐선사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이 몸 자체가 그냥 부처의 화연이다 이런 것이죠. 몸을 닦아서 부처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격한 어떤 계율이 있고 지켜야 되는 어떤 형식이 있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리고 그걸 준수해서 해나가지만 깊은 내면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형식을 갖고 있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폼이 있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굳이 내가 어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정서적인 그 공감대가 있는데 그것은 형식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 그냥 그건 겉껍데기야.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사람처럼 이탈리아 사람처럼 막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내 몸에 탁 달라붙은 옷처럼 편안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냥 이 형식을 서로 더욱더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런 형식이고 너는 그런 형식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돼. 다만 네 마음이 자유롭다면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자유로운가의 문제지 얼마나 형식을 엄격하게 지켰느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상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물론 자세 안내 많이 드릴 수밖에 없고 이 자세를 통해서 기운이 잘 융통될 수 있도록 항상 그 단속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 이 몸과 같이 발라지는 거. 그래서 몸의 순환이 원활해질수록 마음의 순환도 원활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의 집착과 사로잡힘, 애욕이라든지 가래에서 노연하는 것이 같이 가야만이 이 자세도 가벼워지고 하루의 생활도 행복해지고 스트레스로부터 불안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지 자세만 꼿꼿하게 자세만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상태 근데 집착 내 감정의 순화 에고의 순복이라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분은 자세는 좋고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 기준, 자기 한계 범위 안에서 엄청 노력하는 인간, 애쓰는 인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할 수는 있죠. 내가 못하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경외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서 당신은 행복한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후회가 없는가? 당신 스스로 자기가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자유로운가? 견뎌낼 수 있는가? 그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을. 그러면 우리가 남들한테 보이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라, 방임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내가 형식을 지키면서 형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을 했잖아요. 처음은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왜? 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형식을 지키는 거예요. 왜? 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지켜가는 나를 보면서 이 형식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아성에서 무아로 넘어간다. 언제나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나의 무소부재성은 무엇으로부터는 확인될 수 없다. 무소부재성 자체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니죠. 유소유재라고 해야겠네요. 무소부재, 유소유재. 이렇게 내 드러남을 통해서 그 불가지성을 알 수 있는 거지. 드러남이 없으면 불가지성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드러남과 불가지성은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불가지성은 맞아요.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러남을 통해서 불가지성을 역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그냥 그 불가지성 자체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버리겠어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오만이고 기만이라고 보여져. 이미 나투어진 것도 보지를 못하는데 나투어지지 않은 것을 보겠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가능이나 하냔 말이에요. 나투어진 것에서 충실하게 알면 나투어지지 않은 것이 이미 다 드러나 버리는데 나투어진 것도 지금 안 보여가지고 까막눈인데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길을 마음껏 다 다니고 있다라는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하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지 진지하게 저 사람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내 뭐가 많다. 굉장히 자기 욕구와 자기 연민, 자기의 어떤 똘똘 뭉친 그 자기 애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다 해석해서 듣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가고 다른 삿된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눈이 가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를 믿는데 왜 삿된 것에 눈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
이미 드러나 있는 것만 보라는 것이에요. 드러나 있는 것만. 물을 알고 싶다. 빗방울, 눈물, 땀, 뭐 이슬, 강물, 바닷물 뭐 이런 거 보면 돼요. 이미 드러나 있는 거 보면 물의 무소부지성 뭐가 궁금해요. 뭐 어떻게 놔둬도 다 물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래서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는 것이 충실해지면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겠지 하면서 막 느낌과 감각으로 들어가갖고 막 기수련을 하고 뭔가 어떤 에너지 파장을 느끼면서 뭐를 하고 이런 것들 안 해도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뭐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이날 이때까지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쫓아다닌 사람으로서 다 지금 와서 보니까 부질없더라. 자기 고백이죠. 뭔가 어떤 이렇다라는 자기 고백이고 해보니까 의미 없더라는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주면 좋겠다라는 뭐 어떤 권유죠, 권유.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수행 방식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수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승과 소승에 대해서도 대승에 대해서 너무나 막 이런 어떤 그 자부심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좋아요. 좋은데 모든 어떤 수행이든 공부든 그것이 어떤 확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하나요? 보통은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너부터 시작을 하면 진실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라, 다정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부모님 맨날 싸우는 부모님이 자기 자식들한테는 다정하게 지내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느낌 차이가 어때요? 저는 굉장한 느낌 차이를 느끼거든요. 왜냐?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냐 그냥 바깥에서 나오는 그 현상적인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는 말, 자기는 되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하고 정말 그 무게감이 틀리고 그 에너지라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확장력을 갖기 때문에 공부는 꼭 굳이 따지자면 소승적인 것이 원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나밖에 모르고 내 개인적인 해탈과 깨달음을 구하지 대중은 어떻게 되든지 산속에만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 어떤 그럴듯한 어떤 논리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그 확산력을 가지고 오늘날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의 공부가 충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있는 언어와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냥 대승적인 마음으로 선행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참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가?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진실한가? 해주고 막 짜증내고 얼굴 찌푸리면서 뭐 선행하고 이런 거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방생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복은 될 수는 있죠. 일단 그 행위적인 일은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제 개인적으로는 자유해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본연, 내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뭐 이런 정도 좀 되겠죠. 그런 거에 어떻게 미치겠습니까? 이미 내가 한계를 설정했잖아요. 생명이라는 고귀한 것도 계산으로 거래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한계죠. 자, 그래서 어떤 계율을 넘어가기 위해서 첫째,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대승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소승적인 자기 공부가 끊임없이 돼야 될 것이고 뭐 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 공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내 공부가 깊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몸 공부나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몸 공부를 잘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내 몸 공부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의 그 문제들을 다 짚어내면서 그 사람의 몸 공부를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거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소승의 확장이 대승이고 대승의 확장이 소승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의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저는 느끼지, 이런 것이 꼭 소승이다, 대승이다, 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 도반님들이 얘기 나누는 거,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듣기는 하지만 그분의 의견으로 듣는 것이지, 정말 저걸 잘 생각해 봐야겠다, 정말 그런 게 따로 있고 이런 게 따로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저분은 좀 더 저것이 자기한테 중요하고 자기한테 큰 무게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분을 존중해야 되겠죠. 그분이 그것을 중요하다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것을 좋아한다는데, 그럼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그분이 만약에 산채 정식을 좋아한다, 그럼 그것을 좋아하니까 대체적으로 그 음식에 맞춰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싫어하지 않는다면 크게 벗어나서 이제 제가 안 먹는 음식들, 회라든지 이런 좀 있는데, 그런 음식들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이제 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저는 그 어떤 사이드로 나오는 음식들 그런 걸 먹을 텐데 불편하지 않다면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괜찮으면 가는 거고, 근데 같이 먹지 않으면 제가 눈치 보이고 좀 저만 좋은 거 먹으니까 그렇다, 그럼 다른 걸로 조정해 가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양한 것 중에서 그것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저는 그렇게 알아듣고 그거를 존중하려고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 거지, 그 사람의 말이 옳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는다는 느낌은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주의 깊게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를 얘기할 때 주의 깊게 듣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얘기 전달하는 거, 부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앵무새처럼 얘기하거나 내 지식이 돼서 하는 얘기라든지, 내 권위나 어떤 오랜 그 숙달, 그냥 내 어떤 마음이나 체험은 없는데 그냥 숙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양치질을 하듯이.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구나, 그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부처님의 얘기가 어떤 조사님, 선지식들의 이야기가 내 삶으로 통해서 그 말이 내한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주의 깊게 듣고 정말 그러하구나 하고 배우기도 하고 저의 배움을 나누기도 하고, 그때 저는 대화가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어떤 생각의 정리, 마음의 정리,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정리하면 이것이 잘 가지런히 질서와 어떤 규칙을 잘 따라가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리 정리하고 정리해도 언젠가는 또 지러지고 또 지러지고 다시 정리하고 또 지러지고 이렇게 반복되더라. 그래서 진정한 정리는 버리는 것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예요. 이것이 한 수십 년 됐겠죠. 이 수행적인 언어니까 버린다라는 거, 물건 버리듯이.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이사를 가면서도 자기가 이거를 가서 잘 정리하고 수납장 어떤 것을 잘 사고 이런 것보다는 꼭 필요한 거, 밥그릇 같은 것부터 옷 같은 거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다 나눔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좋은 것들은 다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재활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주 간소하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사하면서도 정리하는 그런 물건들만, 어떤 것이 잘 정리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모일까, 이런 것만 생각했지 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랐다. 그것이 마음이나 몸도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정말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 선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얘기를 꼭 공유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정말 정리하는 것은 잘 이렇게 차곡차곡 질서 있게 배열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어떤
체계를 잡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그냥 내 마음으로부터 노연하고 집착으로부터 사라지고 정말 버려버리는 것이더라라는 것이 얼마나 들을 때 좋으세요? 전 참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도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삶도 벌써 바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3달 후에 갈 건데 지금부터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버리는 연습을 줄 사람한테 다 주고 옷부터 해가지고 가구 든지 옷 그릇 식기 여자분이니까 이제 좋은 주방용품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저도 하나 갖다 주셨는데 그렇게 그냥 기분 좋게 나눠요.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왜? 집착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애착 가지면서 손님 올 때는 한 번씩 썼던 그릇들이지만 줄 때 오히려 어떠세요? 그런 홀가분하죠. 제가 저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그릇에다 이렇게 됐을 때 저 스스로 흐뭇하고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아 이거 메이커네 이런 소리 한번 들으려고 사람들한테 애둘러서 얘기하고 또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주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멋지십니다. 진짜 멋지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생활도 그렇게 바뀌어가더라. 가볍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마음에서도 일어나지만 마음에서 오는 그 깨달음이 생활로도 바로 이게 뭐예요? 무소부재성의 나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러하니까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간소해지더라, 사람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워진 어떤 고행자, 수행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내 삶으로 돌이켜서 내 언어를 갖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깊이 돌이켜보고 안 되는 부분에서 왜 그럴까 탐구하고, 그런 자기, 그 안 되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왜 안 되는 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나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붙잡고 또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어떤 추동, 동력을 이끌어내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봐준다고 하면은 이 어떤 선사나 선지식의 말이 내 삶으로 체화돼서 내 언어로 나가서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수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수행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정리하고 어질러지고 그래서 정리를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에 대해서 궁리하고 좋은 가구를 살까를 궁리했는데 다 버려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간소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는 말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하고 저는 같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꼭지점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그냥 이 자리, 지금 여기 보이는 이대로, 들리는 이대로인데 내가 그것을 나아가는 방향이 풍경이 다르죠. 수없이 많은 갈래의 길들이 있고 풍경은 내 업식에 따라서 다르게 펼쳐질 것이에요.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의 맛. 그 맛에 대한 표현이 다르도 당신은 단맛을 시다고 표현하는구나. 내가 느끼는 이 달콤함을 당신은 짜다고 표현하는구나.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단 하나의 사과를 먹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다양한 표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건 단맛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고 짜고 새콤하다라는 거, 그런 다양함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이 먹은 것은 달콤한, 내가 느끼는 달콤함이다. 그래서 다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 그것은 뭐를 해야? 경험해야 되고 내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소문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정성껏 읽어볼게요. 도겐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그가 반대하더라도 논쟁하지 말고 반박하는 중에 자기 이야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그냥 듣고만 있어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수행입니다. 무엇을 함과 하지 않음이 모두 큰 마음의 표현입니다. 형식적인 수행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엄격한 형식적인 수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이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는 이중적 또는 역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서 수행하는 거고 그가 그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이해시키지 애쓰려고 마라.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그냥 듣고만 있어라.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그 생각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놔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정말 그러해야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이미 도겐 선사도 순유 선사도 우리를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이해시키지 말라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그 말로써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그럼 뭐를 해야 되지?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다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만 있다가 나중에 너 그거 알았으면서 왜 얘기 안 해줬어? 네가 그렇게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정말 도움이 됐을 건데 이런 원망 들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내 마음이 진실하게 그 사람한테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알아차릴 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그 사람을 그냥 그래 그 네 인생이고 네 수행이니까 하면서 외면하고 차단하는 냉소적인 태도가 있으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원망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하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깨어있고 그 사람이 알아듣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지만 그 사람이 또한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냥 삶을 살아간 자체가 수행자예요. 우리는. 그쵸? 꼭 어디 무슨 명상 자세를 잡고 무슨 요기 수행을 하고 이래서만이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냥 산다는 것 자체가 수행이에요. 고행이고 삶 자체가 고행이더라고요. 뭐 어떤 자세를 잡고 막 몸을 뒤틀리면서 힘들게 하고 이런 것만 고행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어떤 마음으로 살까?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고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뭘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노년을 맞이해야 되나 이 모든 불안과 갈등 속에서 계속 우리의 생은 이어지잖아요. 이게 고행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지 않아도 우려는 잘 훈련되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이걸 모르면 어떡하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도겐 선사의 말처럼 해도 왜 나는 그 사람한테 언제든지 깨어서 그 사람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다만 그 사람을 존중할 뿐인 거죠. 존중.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때를 너와 나의 때가 딱 맞아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하고 있어도 괜찮아. 그냥 놔둬라. 이 놔두는 행위 안에는 지켜보는 사람의 무엇이 따뜻함과 관심, 배려와 시선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버려놓은 자식처럼 굴면서 내버려 두고 다 자기 인생이고 자기 수행이고 알아차릴 때까지 네가 살아보면서 그걸 깨달아야지 이런 것들은 아니다. 전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실제로 그냥 놔두는 마음이 안 생겨요. 지켜보게 되고 계속 물어보고 싶고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거 틀렸어요. 이런 마음도 또 안 들어요. 틀린 것은 없어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자기 인생에서 나와야 될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표현한다면 옳은 거죠.
옳고 그름이 없다는 세계에서는 뭐 표현이 없을 수 있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틀린 것보다는 옳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옳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그 분을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수행을 해가는 도반의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나를 어떤 식으로 돌이키고 있나? 소문대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방치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진리의 이중성, 역설성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를 보는 것은 어떤 역설과 이중이 없어요. 그냥 이것이니까. 보이는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융화되고 혼재된 상태, 제오라고 하죠. 우유의 아주 고급 상태가 이 층이 우유는 지방과, 그러니까 기름과 물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이 아주 조화롭게 되어 있는 상태를 제호라고 표현하고 수행의 아주 높은 단계로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제호의 상태에서는 이것이 물이다, 기름이다라는 구분이 없이 그냥 이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나 보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하고, 보여지지 않은 대로 그냥 고요히 명상을 해야 될 때는 하고, 이런 식으로 내 정신과 나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스름이 없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사로잡히면, 1초라도 지나면, 아, 저거는 에어컨인데 에어컨을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중 마음이 딱 들어가요. 이중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이중적인 마음은 무엇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동일시, 내 생각의 동일시, 마음의 동일시, 오감의 동일시, 뭐 동일시라는 것이 아주 많은데 그 동일시가 역설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의 것이 드러나면서 이면을 해석할 것이냐 드러남을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죠. 처음에는 드러남과 이면이 없었다가 내가 1초라도 지나서 생각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파악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분야는 넓어지고 범위도 광대해지지만 뭐도 같이 확장돼요. 모호함도 계속 확장돼요. 왜요? 역설적인 것을 계속 따라가 봐요.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야? 이걸 그래서 단순하게 대답해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옳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그냥 그것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모호해져요. 머리만 아프고 에너지만 실컷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 역설적인 성격, 진리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성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이 자리에 제호 같은 성격에서 어떻게 역설적인 성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에고 또한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 식의 작용들이 다 진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 제호의 상태를 이루어올 때는 그냥 그대로인데, 포함된 것이 하나라도 층이 분리되면 우리가 열을 가해서 층을 분리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을 가한다라는 게 꼭 뜨겁게만 해서 열을 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열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층이 분리되어, 그 우유 같은 거 냉동시키면 층이 분리돼요.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서 층이 분리되어서 그 모습이 원래 그 제호 같은 자연스럽고 잘 융화된 상태, 법성, 원융, 무의, 상 이렇게 표현하시죠. 법성계. 그러면 법의 성품은 원융, 원이 그 둥글 원자잖아요. 원융해서 잘 융화돼서 동그라미 같이 잘 융화되어서 무의상.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무의상, 상이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씀인데, 반야신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말씀하시는 거나 무의상이나 뭐가 틀리겠어요? 상이 둘이 아니다라나 색즉 시공, 공즉 시생,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래서 색과 공은 불이하다라는 거나 법의 성품이 원흉해서
법성 원흉, 그래서 무의상, 상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나 공과 색이 둘이 아니라는 거나 뭔 차이예요? 같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물과 기름이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층을 분리하면 두 개잖아요. 두 개의 상이 있지만 제호의 상태에서는 그냥 우유지, 기름과 물을 우리가 따로 보면서 잘 섞여져 있네 이렇게 안 보여지잖아요. 어떤 게 기름이고 어떤 게 물인지 모르게 아주 조화롭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우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호의 상태고, 우리의 본래 이 상태, 그냥 지금 그냥 이대로 보여지는, 나투어지는 이 모든 것의 상태가 그러한데, 내 안에서 제호된 것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됐듯이 내 에고의 힘을 식의 형태를 강화시키면 이것이 이제 역설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안내자들이 생각을 멈춰라, 톨레의 유명한 말에 셀프톡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혼자 자꾸 속삭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비웃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셀프톡이라고 하면서 톨레가 그 셀프톡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속삭이는 소리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유튜브 찾아보거나 그 책만, 삶으로 떠오르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뭐 많잖아요. 이런 책들을 봐도 그런 연장선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성격을 나투어지게 만들어내는 이 시계작용에 대해서 이 무지를 활성화시키면 시계작용이 활발해지죠. 우리는 지식을 쌓으면 더 많이 알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진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지만,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반면에 뭐예요? 무지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지하니까 지식을 쌓아서 기쁜 거죠. 무지하지 않다. 그냥 이 자리를 본다. 제호의 상태, 원흉 무해한 상태를 본다. 그러면 여기서 지식을 쌓는다, 안 쌓는다의 느낌이 없어요. 그냥 보는 거고 그냥 듣는 거지. 거기에 놔두어서 할 뿐이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는 것도 이 역설적인 성격의 어느 부분에 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융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치중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내 어떤 고른 기운의 상태를 느끼는 것도 내 느낌이고, 내 지식을 쌓고 있고 지식을 쌓은 것이 좋아 보인다는 것도 다 내 느낌이고, 저 사람한테 화나는 것도 다 내 느낌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내 느낌인데, 이 느낌을 내 안에서 왜 그런가 공감이 성찰을 일으켜야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진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법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위태로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담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으로 돌이킨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예요? 당신은 도착할 거예요. 흘러가다가 그 흐름의 기운이 다하는 날에 당신은 쉼을 얻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